유독 겨울이 싫다는 47살의 정경희 씨. 추위 때문에 더 강직된 몸은 그녀의 발걸음을 더디게 합니다. 왼쪽 편마비와 시력장애, 불편한 몸은 늘 그녀를 긴장시키는데요. 길을 걸을 때는요, 제가 왼쪽 옆이 안 보여요, 시선이. 그래서 거기를 차가 지나가는 걸 보려면은 서서 온몸을 다 돌려서 보고서 제가 길을 건너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일주일에 2번 있는 재활 치료를 위해 나선 길. 온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 금세 지치기 일수. 이렇게 쉬어가야만 합니다. 안에 어르신들만 계시네. 뇌출혈로 쓰러진 지 어느덧 9년. 30대 후반에 찾아온 뇌출혈 후유증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50도 안 됐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저분들과 똑같이 제가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는 내 모습이 참 처량하거든요. 뜻하지 않게 찾아온 불행을 그 누가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몸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걷고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것이라 믿었던 세상에선 결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녀. 지금 한쪽 발을 거의 못 쓰시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만 계속 틀어져서 가세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 잡아주면 방향을 똑바로 가시지만 안 잡아주면 계속 오른쪽으로만 치우쳐서 걷고 계세요. 경희 씨는 혼자 걷기 위해 전동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뻣뻣이 굳은 몸은 그녀의 의지를 따라오지 못하는데요. 다리 들 때도 보면 거의 통으로 움직이시고 무릎 조절이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우뚱 하거든요. 그럼 되게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발도 계속 뒤집어지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꺾이잖아요. 그럼 또 인대 발목 삐거든요. 그럼 또 아프면 더 약해서 더 못 쓰고. 그게 지금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6년도에 11월 달에 왔는데요.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감을 치면서 물건을 박스를 딱 들었는데 그냥 머리에서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러졌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희 씨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수술에 들어갔는데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그 전에 혈압이 없었는데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복용을 했었거든요, 계속. 혈압이 얼마만큼 높으셨던 거예요? 그때도 160 정도가 나왔었으니까. 38의 젊은 나이, 등산과 여행을 좋아하던 경희 씨는 이때만 해도 혈압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뇌출혈 발병 이후 알게 된 이상지질혈증과 경도인지장애까지. 네, 인정이 안 됐어요. 이건 꿈이다.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게 왔는지 너무 억울했어요. 38의 경희 씨의 일상은 그렇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더 이상 온전히 걸을 수 없게 된 그녀. 결국 중증 뇌병변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는 날을 제외하면 경희 씨는 줄곧 집에서만 생활합니다. 익숙한 집안이 그래도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이걸 참 잘 만들어놨어요. 바로다가 만들어놨는데 옷 걷을 때가 참 딱 좋거든요. 움직일 수 없는 왼손을 대신해 주니 더디긴 해도 고마울 수밖에요. 씻을 때 이렇게 걷는 데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됐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경희 씨의 일상. 세면대가 없는 욕실 대신 이렇게 싱크대에서 세수를 할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앉을 수가 없어요. 숙이는 게 힘들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서 싱크대에 서서 하는 겁니다. 세수하실 때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비누칠도 못하고요. 깔끔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도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짧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머리 한번 감으려면 이제 전신 샤워를 해야 돼요. 그거 자체도 이제 비누칠을 못하고 비누칠하면 이제 반쪽만 비누칠이 되거든요. 모든 것이 아프기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한참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경희 씨. 반찬 가게에서 사온 음식들을 펼쳐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이 먹으면 살쪄서 안 돼요. 살찌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걸음이 제대로 안 걸려서 무릎이 아프거든요. 살찌면 더 안 좋아져요, 관절이요. 체중 관리를 위해 식사량을 애써 줄였지만은 이것도 경희 씨에겐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적어지다 보니까 화장실을 못 가요. 변비가 생겨요. 화장실 가서 힘을 주면 이제 압이 올라가서 더 안 좋거든요, 머리에도. 많이 먹으면 소화 때문에 안 되고 적게 먹으면 화장실 때문에 안 되고 참 힘들어요. 오늘을 버텨내기 위해선 수많은 약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혈압약이랑 혈압이 안 잡혀가지고요. 보조약을 또 몇 알 더 먹어요. 거기에 강직약에 내전증약에 칼륨약. 한 움큼의 약을 먹으며 그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혈압. 약을 먹어도 좀처럼 잡히질 않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간다면 저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라서 지금 그래서 겨우 낫게 해놨는데 또 쓰러지면 이건 아니거든요. 진짜 이러면 진짜 이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9년 전 뇌출혈로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지내는 정경희 씨와 입원 치료 중인 김은지 씨. 두 사람에겐 선행 질환이 있었는데요. 고혈압과 이상지질 혈증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 혈증. 헌데 이상지질 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통 고혈압 환자의 한 70% 정도는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 하면은 연결되는 단어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은 혈관 내벽에 어떤 그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혈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혈압 상승이 따르게 됩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 혈액 속 지질 수치가 정상보다 높거나 낮은 상태를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과 비타민 D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지방 성분으로 주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섭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간에서 만들어진 그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다른 세포로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만들어서 세포로 전달하는 애들이 LDL이고, 그리고 그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분해시키는 애들이 HDL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콜레스테롤의 운반체 역할을 하는 LDL과 HDL입니다. 저밀도 지단백 LDL은 콜레스테롤을 인체 조직으로 운반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이죠. 반면 HDL은 남은 콜레스테롤을 수거해 간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청소부 HDL 수치가 낮은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이 2.7배 더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